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예민함이란 주제를 가지고 다루려고 하는데요. 요청하신 구독자님께서는 시험 공부 중인 대입 수능생 아니면 취업 준비 중에 계신 분 같은데요. 저의 유튜브를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한 고민을 털어놓으시고 저에게 유튜브 영상을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민함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경향도 있고 또한 후천적으로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로 부정적인 환경에 자주 노출됨으로써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과하게 분비되면서 스트레스에 약해지게 됩니다. 또한 시험의 압박감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긴장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흥분하여서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정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럼 예민함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감하게 타고난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지각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느껴지거나 보게 되어진답니다. 그냥 걸어가는데도 앞에 오는 사람의 낯선 사람의 키가 얼마가 되는지, 옷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얼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몇 초 만에 스캔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을 다른 사람들은 관심 가지지 않고 지나는 것들에게도 이 예민한 사람들은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보게 되어서 그 정보가 포화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뇌가 이러한 여러 가지 소리와 냄새 등으로 인해서 경계해야 한다고 학습이 되기도 한답니다. 둘째, 예민한 사람들은 풍부한 감수성으로 상대방의 말에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을 바랄 수 있어서 정에 살고 정에 죽을 수 있는 타입이며 EQ가 발달되어 있고 특히 연예인, 예술가, 작가 등에 많이 있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셋째, 보통 사람은 좌뇌가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예민한 사람들은 우뇌가 발달되어 있어서 생각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한번 생각을 하면 연속으로 생각의 꼬리를 물고 나중에는 생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흑백 논리나 이분법적 사고를 하게 된답니다. 결국 부정적인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넷째, 신체화 증상을 일으키기 쉬운 경향이 있어서 항상 아프거나 피곤하고 잠깐의 외출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두세 배 피곤하고 억제성 신경계가 약하므로 긴장을 더 잘하고 몸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안색을 지나치게 살피고 신경을 써서 자신의 감정을 결정하게 됨으로써 상처받기가 쉬운 상황이 됩니다. 여섯째, 자존감이 낮은 탓에 실패나 거부감에 대한 불안감의 감정 상태이지만 실제로는 능력이나 가치가 많은 사람일 경우가 많고 자신이나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고 완벽주의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민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극복해야 나가야 할지 해결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선택과 집중을 훈련해야 합니다. 수많은 정보로 생각이 꽉 차 있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선택하여서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어 필요 없는 에너지를 낭비를 안 해야 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에너지 낭비가 심하여서 번아웃 되기 쉽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분명 객관적으로는 능력이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너무 높은 가치관과 완벽주의 성향으로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은 소중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노력과 결과를 보면서 자신에게 잘해왔다고 칭찬하며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메타인지 활용법인데요. 나의 느낌이나 생각을 제3자처럼 거리를 떨어져서 바라볼 줄 알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업무 지적을 받았다면 메타인지를 통해서 상사가 나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야 라고 인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생각을 끊어내기 위해 필요 이상의 생각이 올라오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산책 또는 운동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춤을 추는 등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게 되면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옴으로써 마음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다섯째, 안정기지 확보입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싶고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편안하도록 배려해주는 안전한 사람이 있어 힘들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포용해주는 안정기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과 속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정기지가 항상 내 옆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안정기지는 나 자신입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안정기지가 되어줄 때 제일 든든하답니다. 항상 자신이 자신에게 따뜻한 안정기지로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안정기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예민함이란 콘텐츠를 요청하신 구독자님, 본인의 예민함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요. 님 자신의 상태를 조금씩 알아갈 때 반드시 해답은 있답니다. 그 해답을 찾아서 조금씩 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변하도록 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을 사랑하면서 가보세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민함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화이팅입니다.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